자, 그럼 이제 시계열 분석으로 넘어가서요. 시계열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. 내용 중에 이제 plot.py 파일에 함수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됩니다. 이거. 자, 기본적인 패키지들 가져왔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하려는 게 데이터의 정상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을 위한 그 ADF 검정이라는 걸 수행을 해요. 아까 오전에 봤었던 리드미 파일을 보면은 ADF 테스트라는 걸 얘기했었죠. 정상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정이다. 이걸 얘기했었고요. 자, 데이터는 월간 항공기 승객수래요. 캐글에 있는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좀 옛날 거 같아요. 일단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면은 month가 지금 이렇게 그 날짜로 되어 있죠. 그 다음에 패신저, 이게 승객수라고 하는데 연도가 1949년도부터 시작을 해요. 그리고 1960년대까지 들어있고요. 그러니까 좀 상당히 옛날 데이터인 거죠. 그냥 제가 원본 데이터만 인덱스 지정 안 하고 가져와 볼게요. 인덱스를 지정 안 하고 가져오면은 여기 월에 대한 데이터 타입이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죠. 시계열 데이터는 반드시 데이터가 일단 시간과 관련된 게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얘를 이제 인덱스로 지정을 하면은 여기 표시는 안 되지만 이게 타임 시리즈 인덱스라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인덱스 타입에서 약간 좀 특수하게 가공된 형태의 인덱스예요. 만드는 방법은 나중에 뒤에서 따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지금 데이터를 계속 엑셀 형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 때문에 하나 있긴 한데 자, 이게 원본 데이터예요. 엑셀은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을 날짜 타입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죠. 요거나 요거. 그래서 엑셀에서 날짜 형식으로 지정하면은 파이썬으로 가져왔을 때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인식이 돼요. CSV면은 짤 없어요. 무조건 오브젝트로 떨어지니까 그때는 데이터 타입 내가 일일이 다 바꿔줘야 되고요. 그래서 파이썬으로 가져왔을 때 데이터 타입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자 할 때는 엑셀에서 먼저 1차 전처리라는 것도 방법이에요. 자, 이렇게 해서 데이터 확인했고요. 자, 기술 통계랑 봤을 때 일단 결측치는 없어요. 그 다음에 상자 그림도 확인해 볼게요. 상자 그림을 그렸을 때도 이상치 없죠. 자, 정상성을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시계열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결측치와 이상치가 없음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. 결측치나 이상치가 있으면 시계열 데이터는 시작부터 망하는 거야. 요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하셔야 되고요. 그 plot.py 파일에 선 그래프 그리는 걸 안 만들어 놨더라고요. 그래서 이 라인 플롯 가져와서 파라미터 데이터 프레임 X축 이름 Y축 이름 걸고 휴 걸고요. 나머지 파라미터 똑같이 주고 sb.line 플롯으로 가는 거. 요 함수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.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건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. X축에 오리진점 인덱스를 걸었죠. 지금 인덱스가 시간이잖아요.
시계열 그래프 시계열 그래프는 그냥 선 그래프예요. X축을 시간으로 놓고 Y축을 수치로 놓으면 돼요. 이미 그 전에 월마트 데이터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많이 그려보셨죠? 자, 이렇게 그리면은 데이터가 진폭이 점점 커지죠.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일단 정상 시계열은 아니에요. 자, 비정상 시계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ADF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. ADF 테스트는 시계열 데이터의 정상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건데, 귀무가설은 비정상성이다, 대립가설은 정상성이다 라는 얘기예요. 방법은 되게 쉬워요. ADFloor라고 하는 함수한테 데이터만 이렇게 주면 돼요. 그럼 얘가 이제 몇 가지 정보들을 리스트 타입으로 갖고 오는데, 첫 번째 거는 검정 통계량, 두 번째 건 유의 수준. 우리는 이 유의 수준만 보면 되겠죠, 사실. 최적 차수, 그 다음에 관측치 개수, 데이터 개수가 전부 몇 개인지, 그리고 기각값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, 이거는 뭐 출력을 해보면 1% 데이터가 마이너스 482, 5%가 마이너스 284, 10%가 마이너스 257. 뭐 각각 데이터가 이 정도의 비율로 그 정상성에서 좀 벗어나 있다는 뜻이에요. 자, 결론만 놓고 보자면 요 AR의 1번째 값이 0.05보다 작으면 정상인 거고,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인 거죠. 아니면 0.05 이하라고 해도 되고요. 자, 어쨌건 얘는 비정상이에요. 그럼 이걸로 시계열 분석을 할 수 있다, 없다? 없다.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차분이라는 걸 매긴다 그랬죠. 자, 차분을 수행하는 방법은요, 데이터 프레임에서 diff라는 함수를 설정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차분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데이터를 묶는 거예요. 데이터가 좀 더 완만해질 수 있도록 데이터를 몇 개씩 그 컬럼을 묶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결측치가 생겨요. 그래서 결측치를 날려요. 자, 이렇게 해서 얘를 DF라고 저장하고, 얘로 시계열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보고, 그 다음에 ADF 테스트 다시 돌려봤어요. 자, 원본 생김새 보세요. 이랬죠? 차분을 매기면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. 자, 아까보다 좀 더 균일해지죠. 일단 얘가 평균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잖아. 근데 아직도 이 진폭 커지는 게 일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도 확인해 보면은 비정상이래요. 그럼 이걸 받아서 2차 참으로 또 매겨요. DF를 받아서 diff, 그 다음에 드롭N에 걸어서 df2에 박은 다음에 이 df2로 선그래프 그려보고 똑같은 검정 통계량 값을 확인을 해봐요. 아까보다 좀 더 심플해졌죠. 이제 검정 통계량 그 p-value 값을 확인해 보면은 이제 정상이 됐대요.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지수평활법이라든지 뭐 이런 분석 방법을 적용해서 얘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몇 번을 돌려야 차분이 될 수 있을지 예측이 될까요? 심하면은 4번, 6번까지 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. 이거는 예제 데이터니까 차분 2번 만에 정상성을 바로 확보를 한 건데, 실제로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진 않아요. 그럼 우리는 이거를 정상성을 갖출 때까지 반복 돌리면은 코드 블록 이렇게 지나치게 많아지는 거 안 해도 되겠죠.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? 정상성 될 때까지 무한반복 돌려야죠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차분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뭐 변환까지 안 가도 돼요. 차분만으로 충분하고,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적용이 됐는데,
그러면은 이제 차분이 확보된 걸 가지고 평균 이동법을 적용하건 지수평활법을 적용을 하건 아니면은 분해 시계열을 적용을 하건 요 세 가지를 적용을 하건 아니면은 통계적 모형을 활용을 하건 요 네 가지 방법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. 자, 10분 얘기했어요?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해봅시다. 차분이라는 개념을 먼저 익히면은 그 다음에 요거 하나씩 선택해서 확인하면 됩니다. 자, 코드 다 올라갔어요?